잔잔한 호텔 수영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여자 테레사. 파문이 닿은 곳은 토마스에게입니다. 그녀가 궁금해진 토마스. 그는 유능한 외과 의사이고 10년 전 이혼 이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여자와 에로틱 우정만 유지할 뿐이죠. 독신일 경우에만 자기 자신답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호텔에서 테레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호텔 바에서 일하는 여자네요. 어느 날 수주정뱅이들 사이에서 책을 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테레사. 그가 은밀한 동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도 항상 책을 끼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책이란 그녀가 현재 머무르는 이 저속한 세계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만족 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상의 도피였습니다. Can you charge it to my room? Yes, of course. Oh, that's funny. You're in room 6. And my shift finishes at 6. And at 6 I have to be back in Prague. 어머나, 그런데 6시 퇴근 후 토마스와 다시 마주친 테레사. 갇혀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Look, this is my bench. I come here every day to read. To the same bench. 숫자 6, 노란 벤치, 이런 우연들이 그녀의 사랑에 발동을 거네요. What are you reading? Anna Karenina by Tolstoy. I just came for an operation. A colleague of mine was supposed to come, but he injured himself. Maybe I'll come back sometime. Why would you come back here? It's so boring. Nice to meet you. Goodbye. 여기는 프라하, 화가 사비나의 아뜰리에. 토마스의 여러 여자 중 사비나는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여자입니다. 사비나가 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와 잠자리는 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토마스. 그에게 동반 수면은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열흘 뒤 테레사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내민 명함이 아닌 운명 같은 우연들이었죠. 토마스는 그녀의 삶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망설였지만 그녀가 마치 바구니 속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진 아기 같다는 동정심에 집안으로 들입니다. 한편 자신을 내쫓지 않는 토마스에게 사랑을 확신한 테레사는 그와 환희의 사랑을 나눕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자고 있습니다. What about when a woman's at your place? I tell her I get insomnia. Besides, I have a very narrow bed. 오마이갓, 자신이 테레사와 동반 수면했다는 사실에 놀라는 토마스. 이후 사비나와의 정사 중에 시계를 보게 됩니다. You've been very absent-minded lately. 천하의 토마스가 테레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You think 거죠. I'm doing something silly? If I had two lives, in one life I could invite her to stay at my place, and in the second life I could kick her out. Then I could compare and see which had been the best thing to do. But we only live once. Correct. 사비나에게 테레사의 일자리까지 부탁합니다. Me to help her. 결국 화가인 사비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테레사가 사진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악몽을 꾼 테레사. In a studio. And you were making love to her. 그동안 에로틱 우정을 추구하는 토마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I started to pierce needles under my fingernails to stop the pain in my heart. It was just a dream. 그런데 테레사의 사진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When I watched you dancing with another man, I thought to myself, you could be her lover. I'm not jealous, Tarek. 그의 질투에 신이 나는 테레사. 그들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Our socialist country. Now it's up to you. I make you laugh. You are laughing. 1968년 당시 사회주의 공화국인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선 민주 자유화 운동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사회주의 국가 운운하는 타이밍에 대지가 울어대는 바람에 유쾌하게 결혼식을 마치는 두 사람. Let's take one too much. Let's call him Tolstoy.
When I met you for the first time, you were reading Tolstoy. It's a girl. Oh, how about Anna Karenina? It's a man's face. Let's call her Karenin. 그들에게 식솔 카레닌까지 생겼네요. 토마스는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에로틱 우정을 실천합니다. 테레사는 계속 악몽을 꾸게 되죠. 알몸의 여자들이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동작이 틀리면 토마스가 권총으로 쏴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토마스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를 알몸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행진하도록 내몰아 테레사의 육체를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육체처럼 비개성화된 육체로 만든 것이라고요. I can't stand it. 집을 나가는 테레사. 그런데 자유민주화 바람으로 프라하에 봄이 도래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련의 침공을 맞습니다. 테레사는 전율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현장 사진을 담아냅니다. 한편 장소와 사람에 집착하지 않는 사비나는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떠나죠. 현장은 마치 증오의 축제 같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 소련군 본부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프라하의 봄을 이끈 둡체크가 곧 체포됨에 따라 둡체크 정권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레사는 소련군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었습니다. 토마스 악몽이 중단되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축제가 끝난 지금 그녀는 다시 밤이 두려워지죠. 결국 그녀는 소련군을 찍을 때처럼 강해지고 만족할 만한 상황을 찾고자 토마스에게 외국으로 떠나자고 합니다.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 망명한 체코인의 모임. Our Czech people had the right and the duty to fight. People who don't have the courage to fight with our... 사비나는 체코인들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패배와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감시, Go back and fight. 그리고 비난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모임을 참관하러 온 스위스인 대학 교수 프란츠. I like the demonstrations, the marches, the crowds, the shouting. Ever onward to a better world. All the girls dressed the same, everybody. 프란츠와 달리 사비나에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행진은 악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념 속에 은폐된 악의 이미지. Can you stop that noise? 사비나에게 음악은 소음입니다. 어린 시절 강제 노역을 강요하는 작업장에서 들리던 음악은 음악의 가면을 쓴 야만적인 소음이었죠. Find beauty is if its persecutors have overlooked it. The other customers do love. 프란츠에게 음악은 소음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할 말들이 오갔지만 Oh, you are married. Yes. 유부남이라는 금단의 구역은 사비나를 유혹합니다. 청교도적인 아버지의 억압을 떠올리게 하는 정조와 달리 배신은 사비나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유혹이었죠. 남성적 중절모는 토마스와 에로틱한 게임에 사용했던 액세서리. 하지만 프란츠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절모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난해함일 뿐.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도시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는 프란츠. You mean you couldn't go from one bed to another bed the same day? That's right. I feel it would be humiliating to my wife. 테레사와 토마스 커플처럼 이들도 너무 달랐습니다. I'll come with you. 한편 테레사와 토마스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Yes, I'll be back late. You'll be alright? Yes, I suppose so. 제네바엔 사비나도 살고 있죠. It's good to see you. Did Teresa come with you? Of course. She's looking for a job. What about you? Fine. I met another man. He's bright, handsome. Good. There's only one thing. He doesn't like my hat. Your hat makes me want to cry, Sabina. I'll see you soon. 결국 에로틱 우정은 재개됩니다. That's good work. The events are too remote now. It's over. Of course,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yours. There is a story about the nudists in France, and everything normal is beautiful. You have a terrific sense of the female body. You'd be a top-notch fashion photographer. Naked women. 때마침 사비나에게 연락이 오고 Yes? Nude shots?
And you chose. 사비나의 나체를 찍는 테레사. 카메라는 남편의 정부를 관찰하는 눈이 되어 그녀를 탐아주.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Take off your clothes. Don't like to be naked, I. Off your clothes. 토마스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던 두 여자는 묘한 감기에 도취되어 셔터를 누릅니다. 그때 프란츠가 방문합니다. I've left my wife. I know you agree. We couldn't live in lies anymore. We have to live in truth. Sabina, would you mind if I stayed here for a while? 프란츠는 사비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은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사비나는 또다시 떠날 결심을 합니다. 토마스와도 마지막 에로틱 우정을 나눕니다. 한편 사비나를 만나고 돌아온 테레사도 Life is very heavy to me, and it is so light to you. 토마스를 떠납니다. I can't bear this lightness, this freedom. What would happen if you abandoned me? I'm weak. I'm going back to the country of the weak. 떠난 테레사를 동정하던 토마스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녀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옳은 선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You alright? 사실 테레사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진짜 왔네요. 또다시 그와의 우연들을 환기하며 Isn't that funny? 사랑을 확신하는 테레사. 한편 과거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토마스. I prepared this little letter, sort of retraction. 하지만 토마스가 철회하지 않자 의사 면허를 박탈시킵니다. 결국 유능한 외과 의사는 창문 닦기 일을 해야 합니다. You're a doctor, aren't you? 지위는 빼앗겼지만 바람기만은 빼앗기지 않았네요. 의사의 부인이었던 사진기자는 웨이트리스가 되어야 했죠. 어느 날 술이 꽐라된 미성년자가 술을 주문하자 음료수를 내주며 쫓아내는 테레사. 이를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가 괜한 협박을 하자 테레사를 도와주는 또 다른 남자. 근처에 산다며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넵니다. What's the matter? You forgot to wash your hair. Another woman's sex. There is love and there is sex and sex. How can someone... 고민 끝에 테레사는 토마스가 말한 사랑과 섹스의 무관함을 확인하러 엔지니어에게 갑니다. 커피만 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려 했지만 낯선 남자를 부정하는 영혼과 욕정에 사로잡히는 육체의 이원성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테레사. 며칠 후 바에서 함께 일하는 전직 대사가 테레사에게 주의를 줍니다. Then the other one, the one who attacked you, and the third one who gained your confidence because he took your side. An apartment, a hidden camera. Then they blackmail the poor man. Does what he is told to do. Anybody can be from the police. 겁이 난 테레사는 또다시 떠나자고 합니다. I don't want to stay here. I want to go away. They've taken our passport. There's nowhere we can go. Maybe we can. 그들은 시골로 가서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Cancer. I mean, in a better way. I'm not jealous of her. I don't want her to be different. If we 그들은 카레닌의 안락사를 결정했죠. Smiling. Don't be scared, Karenin. 얼마 후 마을 사람들과 춤을 추러 간 두 사람. 그 시각 미국에 머물고 있는 사비나를 비춰주는 카메라. I got a special letter here for you from Europe. Bad news. Some friends died. They were coming back from spending the night in some small hotel. They had gone there to dance, and it was raining, and the brakes on their truck didn't work. They were killed instantly. 토마스와 테레사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영화는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밀란 쿤테라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습니다.
소설은 1968년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기를 일컫는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니체의 영혼회귀와 대칭을 이루고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을 실험한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타임즈의 소설 베스트 10에 선정되었고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이며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영화는 1988년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 연출을 맡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으로 열연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토마스는 가벼운 삶을, 테레사는 무거운 삶을 추구합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쪽이 옳은가요? 보통 가벼운 것은 저속하고 무겁고 진중한 것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영원회귀하지 않고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 번 살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옳은지 그른지 모른 채 토마스와 테레사처럼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분법으로 양분할 수 없습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육체와 영혼, 우연과 운명, 자유와 의무 등 인간은 군부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양쪽으로 오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다른 세상의 가치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과 환멸을 느낄 테죠. 밀란 쿤테라는 저속한 것, 괴상한 것이 키치가 아니라 저속하다고 구분하는 자체가 키치라고 말합니다. 문득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저속하다고 비난하고 틀렸다고 평가르는 요즘 시대에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태도는 내가 인생을 견뎌나가는 힘이 되어야지 그것에 얽매이면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프라하의 봄이었습니다.